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검찰과 기레기 카르텔의 이 피의사실 공표가 최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증거는 없고 증언만 난무하고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한 것 같다라는 식의 카더라식 단독 보도가 연일 도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벌써 몇 년째 악의적으로 이런 식의 카더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지 정말 징글징글하죠. 오늘 조선일보는 또 단독 보도를 통해서 김만배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남욱에게 32억을 받아 유동규에게 4억을 건넸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수사 중인 사안을 매일매일 단독 보도하는 조선일보는 대체 저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 취재를 하고 있을까요? 김만배의 이런 증언은 남욱의 법정 진술과 유동규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는 증언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새치 혀를 내두르고 기레기들과 검찰은 가공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만큼 검찰도 초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환장하고 아마 미칠 노릇일 것입니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해서 주변인들을 다 털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할 일이죠.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에서는 일제히 검찰의 기획수사와 표적수사를 비판하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 신뢰도에서 신뢰하지 않음 59.5%, 그중에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음 46.9%가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무신분립,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검찰 정부 얼마나 가겠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합격력 부풀리기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내 아내는 봐주고 내 정적은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지면 정권도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보다 언론에 먼저 공소장 갖다주는 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합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무차별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가장 악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는 지난 11월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오전 5시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도 9일 오후 5시 30분까지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들은 기소 이틀이 지난 11월 10일 오전 11시 55분에야 공소장을 받아 변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들과 재판부에 공소장이 전해지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공소장이 누설된 것입니다.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8일 기소 직후에 언론에 바로 공소장을 건네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제4차장검사는 이런 비밀 누설 의혹에 상식과 어긋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고용곤 제4차장 검사는 지난 11월 29일 기자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 수사 상황을 누설한 경로가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올해 2월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어 영장 사본이 당사자들에게 교부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검찰발 단독 보도 이미 명백한 상황에서 적반하장격으로 피고인 측의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고형건 제4차장 검사에게 묻습니다. 변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공소장을 피고인 측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공소장의 발이라도 달렸다는 것입니까? 11월 9일의 공소장 유출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김용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발 단독 보도가 무려 144건이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였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비밀 누설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확정적 범죄자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틀간 공소장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김용 부원장 측은 방어권을 상실한 채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폭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위반이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 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조작 수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겠냐는 의견을 물었더니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36%,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 49%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높았고 50대 이하는 민주당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살아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자식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그런 선택 이제 그만하실 때 됐습니다. 모르겠으면 차라리 투표나 하지 말든지 나라 망치는데 본인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 알고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